자, 10월 19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무적 나스닥이 추세를 찾아주면서 저번에 있었던 공포 분위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장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온 것들을 전부 제외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매매할 종목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장중에 끝없이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오버나잇과 종목만 보고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는 1% 이상 빠지지 않는 장대 음봉만 뜨지 않는다면 추세가 안정될 수가 있으며, 하지만 언제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큰 음봉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저점을 깨는 하락을 의심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큰 음봉이 나올 때까지 안심하고 괜찮은 종목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코스피 대형주는 여전히 함부로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들 정말 많이 나왔지만 좀 괜찮다 싶은 것은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면서 마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세로닉스라든지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좀 괜찮다 싶은 자리에 놓여진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는데, 시세가 나오자마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제가 단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수익이 없었거나 그냥 손실봤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겠는데, 매수한 종목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서 계좌에 큰 수익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런 윗꼬리로 전부 반납이 된다면 그 상황을 가장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 얼마 찍혔을 때 팔걸, 아깝다, 이런 생각만 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진짜로 끝난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다가 수익은커녕 크게 마이너스를 입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상황이 싫어서라도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줄 때 못 먹어서 뺏기는 상황만큼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단타도 하고 스윙 오버나잇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수익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그 뒤에도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거나, 물론 뭐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목들 모아놓고 봤을 때 줄 때 못 먹으면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다행이지만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만약에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스윙을 한다면 그 스윙의 목적은 무조건 장대 양봉 한 개, 장대 양봉 한 개만 보고서 바로 빠지기. 괜찮은 거 스윙했을 때 장대 양봉 한 번만 보더라도 성공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희망회로나 기대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며, 오늘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정말 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세로닉스를 좀 바보같이 1%만 먹고 빠졌는데, 원래는 더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좀 길게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32,400원 정도였는데 32,400원, 32,400원을 돌파하기 직전부터 이게 거래량 반응이 나왔습니다. 32,400원. 그 전부터 반응이 나와서 저는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매매를 하면 당연히 그전 고점을 터치라도 해줄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좀 보유한다면 이런 종목에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면 그래도 좀 위협을 감수하면서 버틸 텐데, LNF 따라가는 종목일 수가 있어서, LNF 이게 말이 되나? 혹시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LNF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계속 불안감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세로닉스에서 완전히 대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정말 좋았는데 오늘 좀 아쉬웠지만 이런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는 거. 최근에 시세가 나온 것들은 무조건 모아놓고 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시세가 나왔는데 거래대금 3천억 정도가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튀어 올랐다가 좀 요즘에 심하게 빠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고서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서는
그 뒤에 몇 번 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은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모조리 모아놔야 됩니다. LNF 같이 많이 오른 종목은 제외하고 일단 거래 대금이 나왔다. 그 뒤에 계속 지켜보면서 빠지지 않는 종목만 어느 정도 매수를 하더라도 재활용할 때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딱 보더라도 평소와 달리 거래 대금 3천억 이상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대충 보더라도 지금 모아놔야 될 종목들이 몇 개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은 제외, 이미 해먹은 것은 제외.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대놓고 요즘에 가짜 뉴스라든지 미리 매수를 해놓고 뉴스를 띄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뉴스 나오고 올라가는 것들. 그 뉴스가 나온 시간이랑 겹치면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네오 이뮨텍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자, 보시면은 뉴스가 이때 나왔습니다. 9시 37분.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보 때는 뉴스만 보고 하는 매매 많이 해봤지만 요즘에는 이 뉴스를 띄운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런 걸 띄운 것일까? 호재라 하더라도 그냥 이유 없는 상승이면 상승이지 공시도 아닌데 왜 갑자기 뉴스를 띄우는 것일까? 저는 이것부터 의심을 합니다. 이 뉴스가 최초로 뜨고 나서 좀 더 빨리 떴는데 제가 이 떴을 때부터 바로 봤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이게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서 보고 있었는데, 자, 뉴스가 나온 게 보시면 오늘 19일 9시 16분. 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뉴스가 뜨고 나서 그 전에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는지, 분봉이 아니면 일봉상 시장에서 관심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일단 일봉은 정상입니다. 일봉은 누군가 이 뉴스를 띄우기 전에 선매수를 하지 않았고, 일봉은 정상인데 깨끗한데 분봉을 보시면은 저거 띄우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띄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16분 전에 거래량이 이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뜨기 전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을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뭐 그 뒤에 끝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저분한 종목들 많아서 싸우기 힘든데, 이런 거 만약에 잡아서 수익 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이것 탓하면서 알면서도 내가 당했다. 이런 자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건 매매하지 않고 처음에는 거래량 체크, 그리고 공시까지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공시가 떴는지. 요즘에 하루에 한 개씩 그 전에 미리 매수해 놓고 뉴스 띄워서 올리는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좀 재미있는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신규주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주가 있고 뭐 그 많은 신규주들 지금 최저점에서 겨우 반등한 상태이지만 오늘 원준이라는 종목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때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좀 쉬엄쉬엄 한다고 계속 실시간으로 변동성 완화 장치라든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에서 마감한 게 중요하며 그 전에 고점이 12만 원입니다. 혹시나 낮은 갭 상승과 함께 눌렸을 때 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지켜줄 수가 있고, 낮은 갭 상승만 나온다면은 쉽게 먹을 자리가 나올 수가 있으며 언제라도 신규주 돌풍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게 세로닉스. 요즘에는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이 눌림목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없으면 황금선과 좀 각도가 너무 멀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하락한다면 함부로 눌리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도중에 양봉도 몇 번 뜨고 계속 물결식으로 움직여야지 눌림에서 잡을 텐데, 이거는 떨어졌을 때 이 각도가 좀 무서웠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전에 고점 무시하고 이렇게 끝까지 떨어뜨리는 종목도 많아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량 깡패 종목이 아니라면은 함부로 눌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눌림목도 거래대금 깡패 종목에서만 할 수 있지, 아무 종목에서 하다가 고점에 심하게 물릴 수가 있어서 거래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오늘 분위기는 좋았는데 저는 세로닉스에서 대성공을 하지 못해서 이 종목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세로닉스 놓쳐서 오늘도 손가락 빨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 올라서 그때부터 고점과 거리를 보고서 이것도 세로닉스처럼 좀 뚫어주겠지, 터치는 해주겠지 생각하다가 잡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못 지키고 계속 떨어진 이유는 거래량이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늘 막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3천억, 5천억 이렇게 나왔으면은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눌림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몇 배씩 오른 것들은 잡지를 못하겠고, 덱스터가 그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처까지 올라왔으며, 자, 펄어비스, 요즘에 외국인도 고점 돌파할 것 같은 종목들 들어와서 뭐 시간의 거래에 띄워서 도망가거나 고점 스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것들이 몇 개씩 있으며 대신에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시세가 한번 나올 때 적당히 챙기거나 분할 매도는 요즘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로닉스, 위직 시세가 나왔으며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예전에 거래대금이 좀 나왔던 것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종목 선정 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